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작 기소 특검 이게 그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네. 해주셨어요. 그래도 이 정도 나왔으면 다음 날 아침 신문에 음. 그래도 정치면에는 나오겠지 기대했는데 아니더라라고 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 어떠세요? 지금 이 특검 자체가 여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현장 기자들이 좀 체감하는 바가 있습니까? 뭐 저는 사실은 지난 연휴 이제 주말에 나오는 각종 기관 여론조사 네, 결과를 제가 네, 네. 보면서 아,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는구나라고 좀 느꼈는데요. 음, 제가 사실 오늘 이제 여기 나오면서 이런 말을 해도 되나? 괜히 네. 이런 말 했다가 욕을 먹지 않을까라고 고민이 좀 들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 다 예, 아무도 얘기하세요. 얘기를 하지 않아서 네. 거기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명분이 있어요. 저는 제가 조작 기소의 피해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특검법이 제대로 발의가 돼서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진행이 되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사람도 저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지난 주말 그리고 최근 며칠 사이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느낀 게 좀 무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 추경호를 공천하는 국민의힘과 네. 김용의 공천을 주지하는 민주당이 음. 대비가 된다. 네. 민주당이 드디어 국민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국민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는 대중정당으로서의 그 뭐 자기 역할을 좀 갖추기 시작했다. 뭐 이런 취지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텐데 네. 제가 그때 느꼈었던 안도감과 그때 느꼈었던 민주당이 굉장히 한 발 이제 한꺼풀 벗고 좀 발전했구나라고 느꼈었던 게 다시 퇴행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좀 무리하다. 시점도 내용도 좀 무리하다. 일단은 이게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는 특검법을 만들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국민적인 합의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거 민주당이 너무 밀어붙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근데 들었고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이건태 의원 왔다 가셨는데 네. 최혜병 특검법에도 공소 취소 권한은 있어요. 있었다.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도 다르고 시점도 다르고 그리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다릅니다. 지금 지방선거 한 달 앞두고 네. 있고 이미 내란이 벌어져서 우리가 내란으로 그 각종 수사와 재판을 진행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네. 지금 같은 시점에서 과연 맞느냐. 거기다가 지금 종합특검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지난번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상당히 많은 성과가 났다고 봅니다. 네. 상당히 많은 성과가 났는데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 성과를 온전히 체감하지 못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 개혁이 매우 중요하고 언론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과는 또 별개로 네.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옳은 거 물론 이제 옳죠. 이런 특검 만들어서 잘못된 기소 취소시키고 네. 그리고 뭔가 사법정의 바로잡고 하는 거 다 좋고 필요한데 저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100% 동감합니다. 네. 다만 모든 일에는 절차와 순서가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는 데에는 세상 다 제 맘대로 다 되지 않는 거니까 조금 국민들을 설득해가는 작업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이 엊그저께인가요? 어제. 어젠가요? 속도 조절을 네. 말씀을 하시는 굉장히 온화하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게 어떤 뜻인지 우린 다 알잖아요.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입장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안도가 좀 돼서 예. 어제 제가 그나마 며칠 동안 좀 불편하다가 네. 제가 어제 대통령 말씀 나온 거 보고 나서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대통령 말씀대로만 저렇게 좀 되고 네. 좀 연착륙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지금 선거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큰 걸로 느껴집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영남권 지역 후보들 특히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지난 3월에는 공개 발언을 통해서 이 특검법을 좀 제고해 주십사 부탁을 했어요. 실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 사안이 좌우에 뭐 진보와 보수 양쪽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진보도 결집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야권에 대한 뭐 심판론 네. 이것과 연계 지으면서 할 수 네.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진보층은 결집이
충분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알 수 있냐 하면 실제 이번 선거에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데요. 네.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투표 의지가 선거에 이제 있어서 유권자들의 심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론조사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들 포함되지만 네. 선거 결과라고 하는 것은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만의 여론인 것이니까 그렇죠. 그분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투표 의지예요, 스트렝스예요. 그런데 진보층의 투표 의지 반드시 하겠다. 요게 네. 보수층의 반드시 하겠다는 비율보다 의미 있게 상당 부분 높아요. 보수층은 낮아요. 네. 예. 또 정당으로 해도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 의지가 높게 나와요. 네. 국민의힘은 상당히 낮게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100% 되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상당히 사실은 이제 높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적극 투표 의향층에서의 이 후보들의 가상 대결 지지도를 보면 그냥 일반 전체 결과보다 더 격차가 커져요. 그러니까는 이제 진보층에서는 사실 이게 있어도 없어도 결집이 충분히 돼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보수층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 선거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내가 원래 오랫동안 지지했던 정당도 지지한다고 얘기하지 못할 정도인 것이니까. 예, 그런 상황인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사안이 있게 되면 선거라는 이제 국면에서 명분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명분이 이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아웃되거나 뭐 이런 것도 명분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야권에서는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와 공세가 이제 기본 구도이기 때문에 네. 그 소재가 딱 들어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허물어져 있는 이제 보수층들의 결집도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 네. 다만 이것이 뭐 수도권 등 전국을 이제 뒤덮는 구도를 반전을 가져오냐 그거는 아니에요. 아. 왜냐하면 뭐 수도권 같은 격차가 워낙 나고 네. 뭐 인천이든 경기든 이것 때문에 이제 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뒤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말씀하신 영남 같은 경우는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보수층의 비중이 훨씬 더 많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놓치고 있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2018년 선거랑 비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로 비슷하다. 네. 탄핵 이후에 직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뭐냐면 겁니까? 그때는 보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 선택지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유권자들도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로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도 성향이 이제 나눠져 있고 당시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바라보는 것이 그러면서 정당도 나뉘어져 있어서 서로 이제 이쪽 투표를 하니까 경쟁력이 훨씬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의 심리가 나눠져 있지만 정당은 하나인 거예요. 도구가. 그래서 이게 막판에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어떤 접전인 상황에서는 그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말이 길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영남 같은 데서는 그 효과면만 보자면은 네. 보수한테 미치는 효과가 큰 거죠. 여기는 이미 풀로 차 있고 네. 여기는 무너져 있는데 어쨌든 플러스이 되니까 물론 이것이 뒤덮을 정도는 아닌다 하더라도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영남에서 이제 영향이 이제 상당히 있을 수 있을 있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은. 표로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숫자로 명징하게 뭐 몇 표 차이다, 몇 퍼센트 차이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네. 스멀스멀 흐르는 어떤 기운, 네. 기운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좀 수위를 낮춰서 말씀하신 것 같고 네. 오랫동안 뭐 장 선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기자 생활하면서 이제 여론조사 수도 없이 보잖아요. 그렇죠. 흐름, 구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지난 주말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의 흐름을 쭉 보면 이미 큰일 났는데라는 느낌이 딱 들죠. 그렇죠. 이미 들고 일주일 전하고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고요. 예. 심지어는 이번 선거는 사실은 영남을 제외한 나머지 강원까지를 포함해서 민주당이 석권하는 게 사실상 디폴트 값 같은 그렇죠. 예. 선거였습니다. 도저히 민주당이 질 수 없는 예, 선거죠. 영남을 경북 정도 빼고는 다 해볼 만한데 그렇죠. 그리고 경북 정도 빼고는 다 갖고 올 수 있는데 이런 예. 정도가 디폴트 값이었어요. 이미. 예. 근데 그게 이제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있는 게 이제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 변수는 유일하게 특검 관련된 거 이거 하나인 것 같고 심지어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뭐 50%대로 떨어졌다라는 지지율 이거 보는데 다른 예. 변수 하나도 없어요. 예. 특검 이건데 이게 선거 한 달 전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한 달 후 선거에서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나비 효과가 만들어지는지는 취재를 좀 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이어서 저는 지금 매우 심각한 위기 국면이고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사실은 국정조사에서 상당히 많은 성과가 나오고 상당히 많은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보통의 나라 같았으면 아마 나라가 절단이 나거나 난리가 났을 일입니다. 검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예, 있어? 제가 예를 하나 네. 드리면 디테일하게 모르지만 2010년인가 2011년에 일본의 오사카지검에서 특수부 검사들이 증거를 하나 살짝 조작을 했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일본 정도 되는 나라에서는 이제는 이 대형 게이트 이런 거 잘 안 벌어집니다. 네. 공무원들 뭐 고위 공무원들 비리 이런 거 저 거의 없어요. 이제 재벌들도 하도 할 일이 없었던 특수부 검사들이 예. 무슨 공무원이 엮인 사건 하나 수사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수사하는 결이 안 맞으니까 날짜를 하나 조작했어요. 네. 나중에 이게 드러나서 그 사건 이후로 이게 사실 굉장히 작은 사건인데 네.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일본에 있는 4개 특수부 지검들이 수사를 다 포기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10년이 넘게 오사카 지검은 거의 와야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정도의 나라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이런 증거들이 나왔다면 검찰청은 10월 달이 아니라 당장 오늘 해체돼야 되는 건데 아직 대한민국은 그런 수준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퍼나르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언론과 국민들의 인식 수준도 네. 아직은 그렇지 않다. 아쉽지만 예. 그렇다. 현실이 그렇다. 근데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 그리고 이게 옳은 방향 아니야라는 주장만 가지고는 네. 어쨌든 한 달 앞으로 나온 그 다가온 이 선거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은 좀 절제와 중용의 자세가 미덕이 필요하다. 자세, 네. 미덕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